자, 교재 3페이지 보시게 되면 챕터 1번에 비상경보설비가 나오는데요. 비상경보설비라고 하는 게 있고 다음 공부하실 자동화재 탐지설비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비상경보설비라고 부르는 건 무슨 기능만 있냐면 수동의 기능만 있는 경보설비. 근데 자동화재 탐지설비라고 부르는 건 수동과 자동의 기능을 겸하는 설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비상경보설비는 먼저 꼭 정리를 할 게 뭐냐면 원래는 첫 번째가 설치 대상입니다. 그런데 아마 기사 문제에서는 사실 설치 대상 문제가 안 나오거든요. 근데 최근에 관리사 문제에서는 한 몇 해 연속으로 예를 들어 뭐 스프링클러 설비의 설치 대상을 나열하시오라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런데 소방 전기기사라든지 소방 기계기사 문제에서는 아직 설치 대상을 막 나열하고 법규 문제니까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지금 안 나오고 있는 중이니까 빼요. 그걸 다 암기할 수는 없으니까요. 원래는 제일 중요한 건 항상 첫 번째는 원래는 설치 대상이 맞습니다. 근데 설치 대상 넘어가고 그럼 두 번째로 공부해야 될 게 뭐냐면 각 설비를 공부하면서 제일 첫 번째가 구성 요소입니다. 구성 요소. 그럼 비상경보 설비가 어떤 건물에 설치가 돼 있다고 하게 되면 비상경보 설비를 구성하는 요소들을 제일 먼저 아셔야 되고요. 그 구성 요소의 첫 번째가 뭐냐면 수신기입니다. 수신기. 그 다음에 이어서 발신기라고 하는 장치가 들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음향 장치가 있어야 경보를 하겠죠. 그죠? 음향 장치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전원이 있어야, 전기가 있어야 되니까 전원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배선이 있어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비상경보 설비를 구성하는 요소는 뭘로 구성되어 있다고요? 수신기, 발신기, 음향장치, 그리고 전원, 배선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게 가장 기본입니다. 우선적으로. 그럼 이때는 자탐 설비에서는 여기에 이제 뭐가 추가되는 거냐, 뭐가 추가되겠어요? 하나가 감지기가 추가가 돼요. 그리고 또 R형이라고 해서 나중에 뭐도 추가되냐면 중계기도 추가가 됩니다. 자, 그런데 비상경보 설비에서는 감지기가 없죠. 그럼 화재가 났을 때 자동으로 동작하는 상황 없이 화재를 발견한 조작자가, 발견한 사람이 어떤 걸 동작시킴으로써 발신기를 동작시킴으로써 그 신호가 배선을 타고 누구한테 가요? 수신기에 가게 됩니다. 그럼 수신기에서는 건물의 화재 상황을 알게 되죠. 화재가 났다는 걸 알게 되고 다시 또 배선을 통해서 누구한테 음향장치로 신호를 줘서 경보를 하게 된다라는 개념이 중요하고요. 여기서 또 한 개 더 추가로 중요한 게 이제 이 음향장치인데 이 음향장치가 크게 두 가지다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음향장치가 뭐하고 뭘로? 비상벨하고 자동식 사이렌 요렇게 두 가지로 분류하시면 돼요. 음향장치가. 자, 그런데 사실 요 용어는 좀 바뀌어야 됩니다. 자동식이라는 용어가 아니고 전자식 사이렌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뭐가 있었냐면 사이렌 중에 사람이 자꾸 수동으로 이렇게 돌리면 뭐 하는 거예요? 윙 소리 나는 사이렌이 있었다고요. 그게 수동식 사이렌인 거고. 지금 말하는 자동식 사이렌은 그냥 전기 연결했다고요. 전선 연결돼가지고 수신기 신호를 받아서 사이렌 신호를 보낸다고 해서 자동식 사이렌이라고 표현 용어를 쓰고 있는데 원래는 이제 전자식 사이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비상벨 설비라고 하는 게 뭐고요? 경종. 이 비상벨이라고 하는 용어가 우리가 알고 있는 경종입니다. 경종. 그리고 자동식 사이렌이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사이렌이에요. 그러면 음향장치가 경종으로 되어 있으면 무슨 설비라고 하고요? 비상벨 설비라고 부르게 되고 사이렌으로 설치가 되어 있으면 자동식 사이렌 설비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지금 비상경보 설비라고 부르는 건 크게 어떤 설비를 말하냐면 비상벨 설비 또는 자동식 사이렌 설비를 뭐라고 한다고요? 비상경보 설비라고 불러요. 자, 그럼 밑에 이제 단독경보용 감지라고 얘는 그냥 별도의 참고로 원래는 이 단독경보용 감지기는 비상경보 설비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별도의 단독 설비입니다. 다른 설비인데 예를 들어 그런 거죠. 그 스프링클러 설비에서도 보게 되면 드렌처 설비라는 게 있어요. 스프링클러 공부할 때 보면 드렌처 설비라고 해서 수막 설비가 있는데 그 설비의 설치 기준이 한 장 분량도 안 됩니다. 설치 기준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그냥 유사 설비인 뭐에다가 스프링클러 설비 설치를 넣어놨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스프링클러 기준 안에 드렌처 설비 기준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것처럼 단독경보용 감지기의 설치 기준 자체가 반 페이지밖에 안 되는 겁니다. 얼마 안 되다 보니까 그냥 비상경보 설비의 화재 안전 기준 안에다가 넣어놨어요. 그냥. 그래서 실제 우리가 공부할 때 비상경보 설비 종류는 무조건 몇 가지예요? 두 가지예요. 두 가지. 비상경보 설비 종류는 몇 가지? 두 가지. 뭐하고 뭘로요?
비상벨하고 자동식 사이렌 두 가지를 외우셔야 되고 얘는 그냥 무슨 설비? 별도의 다른 설비로 체크하셔야 됩니다. 단독교문 감지기는 그건 한번 별도로 한번 체크를 한번 하셔야 되고 그럼 이제 지금부터 공부하실 내용이 뭐란 얘기예요? 수신기 기준, 발신기, 음향장치 이런 것들에 관련된 설치 기준들을 공부하고 암기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비상벨 설비 또는 자동식 사이렌 설비는 뭐 부식성 가스 여기서 이제 제일 처음 비상경보 설비의 그 설치 기준에 보게 되면 제일 첫 줄에 나온 내용이에요. 1항에. 그래서 비상벨 설비 또는 자동식 사이렌 설비는 즉 비상경보 설비는 부식성 가스 또는 습기 등으로 인하여 부식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제가 가로를 한 건 실기시험 문제에서 뭘로 나왔다고요? 가로 넣는 단답 문제로 출제된 적이 있고 또는 최근에는 가로 넣는 문제보다 서술형 문제들로 좀 더 많이 내는 추세입니다. 요새는 그래요. 예전에는 가로 넣기 문제가 좀 많았었는데 최근에는 가로 넣기가 좀 빈도수가 줄고 그냥 쭉 쓰는 문제가 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최근에 나오는 유형으로 놓고 봤을 때는 비상경보 설비 종류 두 가지 일단 쓰고 요 두 가지는 설치하는 장소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하면 어떤 장소? 요런 장소에 설치된다고요.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요거는 답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부식성 가스 또는 습기 등으로 인해 부식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할 것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 한 줄 자체를 외우고 들어가야 되는 지금 최근의 문제 경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하나씩 보겠습니다. 가로 1번에 보시게 되면 일단 먼저 음향장치 설치 기준인데요. 자, 음향장치 종류가 두 가지라고 했습니다, 그죠? 비상벨하고 자동 사이렌. 그 중에 지구 음향장치 용어가 이제 나오는데. 자, 여기서 일단 지구 음향장치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자, 음향장치라고 하면 일단은 앞서 공부했듯이 비상벨하고 자동식 사이렌으로 분류를 했고요. 그리고 설치된 위치에 따라서 우리가 음향장치를 두 가지로 분류합니다. 뭐하고 뭘로? 주 음향장치하고 지구 음향장치로 분류를 해요. 자, 주 음향장치가 이제 어디 설치되는 거? 수신기에 설치되는 거. 수신기 내부 또는 인근에 설치되는 음향장치를 주 음향장치라고 부르게 되고, 요 지구 음향장치가 각 층 그리고 각 구역마다 그래서 소리가 잘 들릴 수 있게끔 충분한 배치 거리를 확보해야 될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각 로컬장 설치되는 걸 우리가 지구 음향장치라고 부르는데, 그럼 이 지구 음향장치는 소방 대상물의 뭐마다? 층마다입니다. 층마다 설치하되 당해 소방 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음향장치까지의 수평거리가 체크하셔야 되고요. 25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여기서 이제 이 수평거리 25m라고 하는 내용이 어떤 의미냐면 그 평면도를 봐요. 평면도. 우리가 이제 나중에 또 공부하겠지만 개통도 평면도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공부하실 때. 이 개통도를 우리가 인면도라고도 부르고요. 그 평면도가 있고 인면도가 있어요. 평면도, 인면도. 그래서 이 인면도라고 부르는 게 개통도라고도 부르는데 이 개통도가 뭐냐면 건물 전층을 이렇게 층으로 표시한 걸 뭐라고 한다고요? 개통도 또는 요걸 인면도라고 불러요. 근데 이 한 개 층에 대해서 예를 들어 9층에 대해서 한 층에 대해서 도면으로 여기에 뭐 계단실이 설치가 되고 통로, 복도가 구성이 되고 각 실이 구성된 요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요? 평면도라고 부른다고요. 그러면 여러분께서 전기설비 도면을 보면 소방전기설비 도면을 딱 보게 되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범례입니다. 범례. 범례라고 하는 게 이 도면에 사용할 기호는 다음과 같다. 명칭 막 쓰게 되고 범례 딱 넘겨주게 되면 이제 각 사용하는 부품도 있어요. 용품들에 대한 그림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요 몇 종을 썼고 뭐 감도가 얼마고 그런 제품 설명이 있고요. 그거 닦는 게 뭐가 나온다고요? 개통도가 나와요. 개통도가. 이 건물의 전체 층이 있는 개통도가 나오고 그 다음부터 뭐가 나오겠어요? 지하층부터 최상층까지 평면도들이 나오게 돼요.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지금 수평거리가 25m라는 얘기는 평면도를 놓고 봤을 때입니다. 평면을 놓고 봤을 때 이 위치에 뭐가 설치가 되면 음향장치가 설치가 되고 요 위치에도 음향장치가 설치된다고 할 때 이 음향장치로부터 반경입니다. 반경 몇 미터? 25m로 이렇게 원을 그린다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도 음향장치가 있으면 또 똑같이 어떻게? 반경 25m로 원을 그린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각각의 음향장치들이 원들이 그려지겠죠, 그죠? 그럼 그때 요 평면도가 이 원으로 만들어진 면적 안에 뭐가 돼야 된다? 내접하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